자,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약간 좀 외면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약간 잘 가는 중면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기업적인 포인트 잘 또 선별해드리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독립리서치 아리스의 이재모 대표님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이제 기업 분석 직접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인지 우선 기업명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이제 사명은 좀 생소하시다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업력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유니온 이제 바이오 매트릭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0년 설립돼가지고 2016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도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된 그런 기업이고요.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한데 주요 사업은 바이오 인식, 보통 생체 인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문 인식이나 뭐 홍채 인식 또는 뭐 얼굴 안면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에 탑재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대표이사는 신효식 대표이사고, 신효식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특수관계인이 한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이제 기업들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보통 좋은 기업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점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하는 코스닥 라이징 스타 종목에도 선정된 그런 기업입니다. 네, 좀 낯선 기업이긴 하지만 이재모 대표님이 이제 기업 발굴해서 말씀해 주시는 만큼 좀 친근하게 다가보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가 인상적이거든요. 일단 바이오 그런 부분 그리고 약간 이제 보안 쪽하고도 확실히 좀 연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다 잠깐 검색해 보니까 이게 올해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좀 의미는 있네요. 네. 예. 보통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매년 이제 그 코스닥 라이징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대략 네. 30개에서 40개 기업 선정을 하고요. 매년 뭐 뽑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유니온 이제 바이오 매트릭스처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나름 이제 선정할 때 기준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성,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도 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 50% 이하로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재무 상태 안정적이고 매출액은 최근 3개년 20% 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최근 3개년 10%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것도 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 보안 솔루션 쪽에서 점유율 나름대로 국내 2위, 글로벌적으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결국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거래소 매년 선정을 하는데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가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름 좀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에서 조금 좋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종목을 고르실 때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제3의 기관이나 제3의 눈에 의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매우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선정해준 그런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해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혁신 이런 배지를 달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은 좋을 것 같고, 근데 기술력만 좋으면 뭐하나, 뭐 재무 상태는 또 안정적이어야 되지. 그런 부분이 받쳐주면은 더할 나위 없는데, 약간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시장 지배력에서 기술력은 뭐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동사가 예. 사실은 국내에서만 놓고 보면 이 보안 솔루션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이 슈프리마, 있습니다. 예, 네, 슈프리마는 사실은 시가총액도 동사보다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가 나름대로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사가 웬만한 보안 솔루션 쪽에서는 거의 시장을 다 독과점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
투자 포인트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야지 다른 또 기업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점, 독점 굉장히 네. 중요한데 그런 또 트리거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요즘은 그 보안 솔루션 AI 시대로 갈수록 이런 부분 더 챙기셔야 되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AI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책임 있는 AI 시대가 되기 위해서 보안을 또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대세 중에 대세, 보안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몇 가지의 투자 포인트 향후의 성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인식 중에서 홍채 인식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쪽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어디가 우위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홍채 인식 기술만큼은 동사가 경쟁사들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탑이에요, 홍채 인식. 그래서 홍채 인식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센서, 그다음에 이걸 통합한 모듈과 이제 완제품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실제로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일 것이냐. 최근에 스마트폰에도 이제 쓰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삼성전자에서도 무한이라고 하는 XR 기기 같은 거를 내놓았지만 이제 몸에 착용하는 형태의 스마트 글래스 이런 쪽을 많이 웨어러블 쓰일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도 익히 지문인식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많이 활용해 보셨을 텐데 이 우리가 얼굴에 쓰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눈과 관련된 쪽에서 뭔가 인식이 필요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AR 스마트 글래스 이쪽은 홍채 인식 기술이 조금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메타라든지 삼성, 그다음에 애플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스마트 글래스와 XR 기기 이런 것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 동사의 이 홍채 인식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방금 제가 거론드린 이런 기업들과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크게 이제 확대가 될 경우에 결국에는 앞서 있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 좀 성장성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미 제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NEC라고 하는 일본 전기 주식회사인데 협력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고 25년부터 생체 인식과 관련된 잔말기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올해 25년도에는 30억, 26년도에는 대략 50억, 27년도에는 100억 이렇게 지금 매출을 내겠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보안 솔루션은 한번 진입이 어렵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불러드린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인데 대부분 개런티가 된 물량을 가지고 회사가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선 뒤에 실적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지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에서. 그다음에 북미 시장 진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보안 솔루션 업체들은 대체로 해외라고 하면 중동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북미는 조금 더 큰 시장이고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죠. 근데 이런 시장에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쪽은 사실 지금까지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제품 브랜드 이런 거는 사실은 일본산이나 한국산, 미국산인 것 같지만 내부 세부적 부품 들어가면 중국산이 많습니다. 이 중국산에 대한 탈중국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보안 솔루션, 지문인식 알고리즘이나 센서 모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슈프리마가 이미 증명해내고 있고 유니온 바이오매트릭스 사업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탈중국의 수혜를 또 얻을 수도 있네요. 정말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 홍채인식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가 어렸을 때 왜 공상과학 이런 영화에서 범인 색출한다고 공공기관이 쫙 깔아두고 도로에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이런 기술력도 좀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제 일본과 이제 손을 잡았는데 주요 고객사는 누구인지 또 다른 해외 시장 노려볼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동사 매출 비중을 보시면 국내가 한 80%, 해외가 20%입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는 SK 쉴더스라고 하는 기업이고 과거에 ADT 캡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고객사이고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올 때도 여기 들어오는데 지문인식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 잘 봤더니 ADT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부른 적 있어요. SK 쉴더스가 이런 식으로 주요 고객사를 늘리고 있잖아요. 저희도 고객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사 늘릴 때 동사가 관련
그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이런 것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뭐 보안업체가 일단 메인 고객사다 보시면 되겠고, 국방부나 뭐 경찰청, 그다음에 은행권 이런 쪽이 주요 고객사이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 목에 이렇게 카드 메고 딱 찍고 들어가잖아요. 네, 출입증? 네, 네. 카드 단말기 같은 거 예, 예, 이런 예. 것들 다 동사가 공급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대기업 분들도 동사의 고객사가 되겠죠.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은 뭐 국내에 있는 뭐 은행권이나 뭐 국방부, 뭐 기업체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해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쪽으로 앞으로 매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일본 NEC 쪽에 말씀하셨죠, 네네네 아까. NEC를 네. 비롯해서 일본의 기업들, 그다음에 기존에도 있던 뭐 중동 쪽 이런 쪽이 주요 고객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80 그리고 해외 20. 해외는 일본. 예. 네. 탈중국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먹을거리 네네. 있고 유럽 쪽도 혹시 네, 맞습니다. 있나요? 최근에는 예, 이제 예. 프랑스 쪽으로도 지금 프랑스도 고객사가 갔어요? 네,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안 솔루션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출입 통제도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보안 솔루션이 지금 필요해지고 있는데 동사가 지금 프랑스 쪽에 지금 솔루션을 공급을 시작했고요. 향후에는 지금 주요 고객사인 데이터원과 함께 미국 네. 쪽으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미 이것도 확정이 된 물량으로 보이는데 네. 뉴저지 데이터 센터에 지금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직접 컨택하기보다는 이런 큰 업체들이 들어갈 때 동사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인 고객사가 각 지역 진출할 때마다 동사 제품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번에 첫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나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정된 계약이 있으면 그 제품이 팔릴 거고, 그럼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런 걸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하고, 일단 한 번 진입하면 또 물량 확대는 좀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네. 그 생태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투자 전략에 좀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적인 부분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라이징 스타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 네, 예. 앞서 제가 실적의 성장성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률도 10%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매출액이 한 500억에 영업이익이 16억 나왔었는데 24년도 567억, 올해는 580억까지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도 제가 실적 추정을 해봤더니 대략 한 630억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지금 올라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6억, 28억, 50억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년도에는 더 가파를 수밖에 없는 건 역시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외 쪽에서 매출 이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들도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실적 성장성과 함께 또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배당 네. 정책도 지금 시행을 하고 배당 있습니다. 정책도요? 그래서 친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사실은 그 뭐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 배당 수익률을 놓고 봐도 2에서 3%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코스닥에서 배당 수익률 1.5%보다 높을 경우에는 고배당주라고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 성장과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친주주 정책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점들이 좀 더 투자 포인트로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단에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언급해 주신 일본향 매출, 거기에 좀 답이 되지 않나, 해외 쪽은. 예, 프랑스도 뭐 진입했다고 그러고 미국도 있고. 근데 일단 국내가 80%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요게 이제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점도 오늘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 라이징 스타로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예, 촉매제가 좀 탁탁 나와줄 수 있을지 기업 발굴, 오늘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많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